전 세계를 누비며 평화를 지키는 세계 최고의 스파이 랜스 스털링. 어느 날 그는 누명을 쓰고 형사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빌런을 찾기 위해 랜스는 괴짜 천재 월터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월터의 발명품에 의해 랜스는 비둘기로 변하고 맙니다. 스파이 지니어스는 디즈니와 20세기 폭스의 합병 이후 처음으로 개봉한 블루스카이 스튜디오 영화입니다. 블루스카이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스 에이지 시리즈가 제대로 곤두박질을 쳤기 때문인지 저에게 블루스카이는 북미 메이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을 순위로 매기면 거의 꼴등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너츠 무비와 재작년에 퍼디난드를 재미있게 보았기 때문에 또 디즈니가 스파이 지니어스에게 크리스마스 개봉일을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영화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파이 지니어스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는 윌 스미스와 톰 홀랜드입니다. 특히 윌 스미스가 목소리를 맡은 랜스 스털링은 윌 스미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을 뿐만 아니라 윌 스미스의 쿨하고 매력적인 그 매너리즘을 잘 재현해낸 것 같았습니다. 톰 홀랜드의 월터는 천재 너드라는 캐릭터 특성상 톰 홀랜드가 연기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피터 파커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다만 좀 더 괴짜스러운 면이 부각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버디 코미디인 만큼 두 주인공의 케미스트리가 중요했는데요. 이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랜스와 월터는 둘 다 배우들의 특징에 기반한 확실한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서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보니 영화 내내 부딪히면서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파이 지니어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한 부분은 바로 비주얼입니다. 여기서 비주얼이란 그래픽 퀄리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즈니나 픽사 애니메이션의 CG 품질에 비하면 디테일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영화만의 슬릭한 스타일이 잘 드러났고 특히 조명 효과를 굉장히 잘 사용했습니다. 또한 연출 면에서도 여러가지 창의적인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는 비주얼 개그가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솔직히 예고편을 처음 봤을 때 왜 이렇게 쿨한 스파이를 굳이 비둘기로 만들려고 하는지가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비둘기로 변한 슈퍼 스파이라는 설정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웃음을 주려고 노력하였고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은 액션 장면들에서도 계속됩니다. 영화 자체가 스파이 액션 장르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액션이 영화 내내 펼쳐지는데요. 비둘기로 변한 슈퍼 스파이라는 설정과 더불어 총이나 폭탄 같은 스파이 액션 장면 하면 떠오르는 무기들 대신 월터의 폭력적이지 않는 발명품들을 많이 사용한 덕분에 창의적인 액션들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또한 슈퍼 스파이답게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액션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타일과 조명 그리고 비주얼 개그가 잘 어우러져서 액션 장면들을 보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했습니다. 이 계속되는 효과적인 웃음들과 액션들이 특히 고마웠던 이유는 영화의 스토리 자체는 그다지 흥미롭지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화의 전개가 펼쳐질수록 분명히 처음 보는 영화인데 이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머리를 긁적인 부분은 랜스 스털링이 누명을 쓰는 부분입니다. 영화에서 설명은 해주지만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된 액션이 난무하는 슈퍼 스파이 애니메이션에서 무슨 논리적인 설명을 기대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확히 그런 종류의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더욱 설명이 납득이 안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스파이 지니어스의 스토리의 포커스는 플롯이 아니라 두 주인공의 관계 그리고 영화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특히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냥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두 주인공의 관계와 여정 그리고 행동의 중심점으로서 활용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메시지가 너무 티가 나게 드러나서 마치 도덕 시간에 설교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토피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종류의 메시지는 가끔은 돌직구로 던져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말이죠. 저에게 가장 아쉬운 점은 바로 조연들입니다. 두 주인공들과 라시다 존스가 연기하는 마시 형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출연 분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벤 멘데스처럼 목소리만으로도 장면을 씹어먹는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던지, 아니면 카렌 길런의 스코틀랜드 액센트처럼 뭔가 조금이라도 색다른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점이 상당히 모자란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DJ 칼리드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조연 중의 조연인데 스팟라이트를 받는 장면도 없고 대사까지 심심합니다. 차라리 SNL의 캐넌 톰슨이나 아비 모니안이 목소리를 맡았으면 심심한 대사도 맛깔나게 처리를 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DJ 칼리드가 이 영화의 음악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전형적인 시시한 연예인 더빙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영어라서 이런 점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전형적인 스토리를 싫어하지 않으신다면 스파이 지니어스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윌 스미스와 톰 홀랜드의 케미가 좋고 재미와 에너지가 넘치고 창의적인 액션이 인상적이니까요. 좋은 메시지도 담고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도 재밌고 함께 보는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좋은 가족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스파이 지니어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